2011년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발발한 뒤 이란은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25일 미국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시리아 민병대 시설을 공습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이 시리아 동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진행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최근 미국인과 동맹국 사람들에 대한 공격과 계속된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맹 파트너들과 협의 등 외교적인 조치와 함께 비례적으로 군사 대응을 했다며 이번 작전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 동시에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명히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미군의 타격으로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 시리아에서 활동하던 친이란 민병대들의 시설 여러 곳이 파괴됐는데요. 또한 커비 대변인은 공습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슬람 시아파 전투원 1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습에 대해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미군이 시리아 동부 도시 북하말과 가까운 이라크에서 군수물자를 싣고 오던 트럭 세대를 타격하면서 최소 17명이 숨졌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사망자들은 모두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하시드 알사비 민병대 소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미국의 이번 공습은 앞서 지난 15일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 언론에 따르면 시리아 민병대의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민간인 8명과 미군 1명이 다쳤었죠. 결국 시리아 민병대의 공격 직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벌어진 로켓포 공격에 격분했다며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또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친이란 조직이 로켓포 공격의 배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 만인 지난 22일에는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이 있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외교 공관과 이라크 정부청사가 있는 고도 경비 구역에 로켓이 떨어지면서 바그다드 일대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는데요. 지난해 1월 이란 군부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 줄곧 이라크 내 미군 기지와 미국 관련 시설들이 잇따라 무장 공격을 받아오고 있는 형국이죠. 이에 따라 미군 입장에서는 맞대응이 절실한 시기였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은 이란 핵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리아 민병대 공습은 군사적 맞대응이라는 전략적 카드와 함께 수위가 어느 정도 조절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미군의 군사작전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공습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컬 의원도 이번 공습에 대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을 겨냥한 동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억지책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안보의 축을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이번 시리아 민병대 공습 그 자체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2일 블링컨 국무장관도 유엔 군축회의에서 이란이 핵안전조치협정 등 핵합의를 엄격히 지키면 미국도 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공습은 대이란 협의를 앞둔 미국의 기선제압 차원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죠.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군사작전 카드를 꺼내든 것은 시리아 민병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이란을 포함해 미국의 위협이 되는 다른 나라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공습 목적에 대해 미국은 국민과 우리의 이익 그리고 그 지역 우리 파트너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국방부가 군사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공습을 통한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 이후 대외 정책에 대해 외교를 앞세우고 군사력은 외교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지만 취임 한 달여 만에 군사작전 카드를 동원하면서 군사적 옵션이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 셈이죠. 한편 미국의 공습 이후 당장 미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크게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이란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이 지역의 테러리즘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란의 알리 샴칸이 이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은 미국의 최근 조치는 이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의 활동을 강화하고 확대한다고 주장하면서 테러 저항 세력에 대한 공격은 조직화된 테러리즘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란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습에 대해 시리아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죠. 바로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습은 시리아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과 인권 위반이라면서 이것은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시리아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천연자원을 약탈해왔으며 공습을 진행했다며 미군은 시리아 영토 내 불법 기지에서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켜 자신들의 의제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26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시리아 주권과 독립, 영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고, 같은 날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번 미국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시리아 주권과 영토적 온전함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같이 현재 미국과의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은 미군의 이번 공습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의 이번 공습이 북한을 향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아직까지 북한과의 별다른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간 미국 내에서는 과거 북한이 미국 행정부 출범 초기 군사 도발을 감행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서둘러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을 향한 직간접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이후 북한 문제에 관해서 중국과도 소통이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올 여름까지 대북 정책을 검토하면서 양국 간 침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한 그 사이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미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상 결렬 이후 조바심을 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태도에 인내심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죠. 이런 가운데 미국 군 수뇌부에서는 북한의 무력에 대비해 미군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북미 간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바로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능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하이튼 차장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핵기술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미국이 북한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차세대 요격미사일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하이튼 합참차장은 북한은 정말로 미사일을 미국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죠. 더욱이 앞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말싸움을 벌이며 극도의 긴장 관계를 형성했던 2017년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한 바 있는데요. 결국 하이튼 차장은 당시 북미 관계를 언급하면서 김정은과 북한이 미국에 대한 증오와 함께 핵탄두로 무장했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이튼 차장은 이런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한 사실도 언급했죠. 게다가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만큼 미국 역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 미사일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하이튼 차장은 차세대 요격 미사일이 적절한 시기에 현 요격 미사일을 대체하면 대북 억지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이 어떤 변화를 보이든 미국은 북한에 앞서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이 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6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인영 장관이 대북 제재가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아닌지 살펴볼 때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재검토론을 거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뤄졌다며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거나 보다 큰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북 제재 해제 여부에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영 장관의 대북 제재 유연화 언급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수십 년간 북한 주민과 특히 취약계층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을 옹호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한 제재와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또한 미 국무부는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덧붙였죠. 다만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항공과
선박에 대한 국경 봉쇄 조치를 비롯해 코로나19에 극도로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엄격한 봉쇄 조치로 인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신속한 제재 면제를 받은 인도주의 단체와 유엔 기관들이 북한에 물자를 전달하려는 노력에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국 국무부의 설명을 요약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인영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언급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선제 조치가 있기 전에는 대북제재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과의 별다른 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한국 주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북미 대화 분위기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선제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민병대를 향한 미군의 군사작전이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